긴 공백기를 끝내고 컴백해서 화제를 모은 스타들입니다. 7년간의 자숙을 끝내고 드디어 복귀한 신정환 씨 이야기입니다. 뭐 신정환 나오면 무조건 안 돈다. 관심도 굉장히 뜨겁고 호응도 있단 말이에요.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무리를 빚고 자숙 기간을 보냈던 스타들이 속속들이 컴백을 하고 계시죠. 우리 MC는 또 이상민 씨 전문 분야이지 않습니까? 출연 금지 이유가 정확히 뭔지. 다시 이제 방송을 시작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고 집행유예를 받았던 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풍문으로 들어가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훈아, 이효리, 최민용, 서민정. 여러분들은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또 저희들을 너무 띄엄띄엄 보십니다. 이 오랜만에 컴백한 스타들이지 않습니까? 정답입니다. 네네. 홍석천 씨 정말 예리하시네요. 제가 아주 예리하죠. 네. 면돈다리죠. 네.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11년까지 긴 공백기를 끝내고 컴백해서 화제를 모은 스타들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올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스타들의 컴백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요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분이 있죠, 김묘선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무려 7년간의 자숙을 끝내고 컴백한 신정환 씨 이야기인데요. 사실 신정환 씨는 그간 컴백을 하니 많이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지난 12일 소속사를 통해서 컴백을 한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소속사와 계약을 맺었었죠. 이경규 씨, 이휘재 씨, 유세훈 씨가 있는 소속사였고요. 당시 소속사는 계약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7년의 시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스스로 단단해진 신정환의 모습을 보고 또 한 번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본인이 오랜 시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보듬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복귀작은 초심 소환 프로젝트 리얼리티 예능인데요. 부르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서 재능을 기부한다는 그런 취재 프로그램입니다. 단짝이죠. 컨트리코코로 같이 활동했던 탁재훈 씨가 함께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분이서 나란히 약간 자아 코드로 막 이렇게 본인 스스로를 막 이렇게 학대하고 이러는 거 하면 비하하고 욕하고 이러면 서로가 욕하고 이러면 되게 재밌는 어떤 새로운 코드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신정환 씨가 과거에 옛날에 좀 익살스러웠던 이미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 자아 코드가 참 보기 좋고 이랬는데 요즘 신정환 씨가 만약 똑같은 코드로 나가면은 저부터 약간 마음이 짠할 것 같아요. 그동안 뭘 겪었는지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정환 씨가 탁재훈 씨를 아마 첫 프로그램에 선택한 거는 뭐 컨트리코코로 같이 워낙 대활약을 했었고 또 콘서트 그 후에 뭐 예능 스타로 이렇게 부상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그 지금 연말에 얼마 안 남았는데 6개월도 안 남았는데 공연계에서도 두 사람을 뭐 리바이벌 콘서트 비슷하게 계획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닭 파티, 뭐 치킨 파티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여서 벌써부터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아마도 같이 할 만한 다른 멤버를 구하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두 분의 그림이 그나마 가장 안정적이지 요즘 핫한 친구랑 같이 이렇게 만들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로 뭐 캐스팅에 난항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도 되고요. 지금 이미 촬영은 시작됐다고 하던데요. 네, 지난 17일이죠. 상암동 일대를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탁재훈 씨와 함께 거리로 나가서 직접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는 일이었다고 해요.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시나요? 탁재훈 씨 SNS에서는 전단지 사진을 봤거든요. 바로 저 사진인데 네. 무슨 나이트클럽 뭐 웨이터 사진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혼, 재혼, 그리고 도박, 그리고 성고민 상담해준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네. 저게 진짜 리얼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프로그램인가 봐요? 네, 그런 거를. 아무래도. 김가연 씨 저거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그 같이 이제 팔로라 저는 이제 올라온 거 봤는데 맨 처음에 저는 장난친 건 줄 알았어요. 합성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데 저런 컨셉을 보니까 약간 색다르기도 하고 옛날 뭐 약간 추억도 생각나고 그러더라고요. 네. 보니까 저게 뭐 이혼 상담, 연애 상담, 뭐 도박 상담 이런 거 보니까 탁재훈 씨하고 신정환 씨가 연결돼 있는 카테고리가 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자기네를 디스하면서 좀 이렇게 예능을 좀
순조롭게 풀어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갖게 되는데 근데 그런 뭐 결과를 판단하는 건데 재중의 몫이니까 네.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학이잖아요. 결국 자기 얘기하면서 비하적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자숙하고 이제 복귀하는 연예인들이 가진 어떤 고정 패턴 같은 것도 약간 있는데 신정환 씨가 쓰려고 하는 저런 방법도 약간 식상하긴 하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저걸 대중이 봤을 때 도박 얘기를 저렇게 가볍게 꺼냈을 때 자숙을 하긴 한 거냐라는 반응이 나오면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나갔을지 좀 되게 궁금해지긴 하죠. 딱 봤을 저 포스터를 봤을 때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런 거 말고는 딴 게 안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진지하게 이런 스튜디오 토크쇼도 약간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약간 요즘 대세인 예능 하기에도 또 뭔가 또 어색함이 있고 그래서 저게 정답이었을 것 같긴 한데 대중의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찬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뭐 결과를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기획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많은 연예인분들이 저 사진을 많이 퍼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또 쿨의 멤버 이재훈 씨가 있는데 자신의 SNS에 저 사진을 올리면서 제주도에 와서 고추 농사 도와주세요라고 또 포스트를 했기도 하더라고요. 뭐 실제로 전화가 많이 왔다고 해요. 많이 왔고 통화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화 연결이 돼서 뭐 떨렸다, 설렜다, 뭐 잠도 안 왔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뭐 전화를 아무리 눌러도 통화 중이었다라는 반응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재능 기부에 대한 얘기가 달린 걸 보니까 돌잔치 시사를 봐달라, 결혼식 축가를 봐달라 정말 현실적인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이상민 씨하고도 신정환 씨가 워낙 가까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 방송 많이 하시니까 혹시 뭐 연락을 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연락은 가끔 이제 최근에 이제 방송 활동을 시작한다라는 이후로 이제 좀 자주 오긴 하는데요. 네. 탁재훈 씨가 전화해서 퍼가래요. 그냥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형 왜? 그랬더니 퍼가 그래서 뭘 퍼가? 그랬더니 내가 그 하나 SNS에 올렸는데 난 팔로워가 없잖아. 네가 좀 퍼가 그래서 저는 이제 알았다고 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었죠. 이걸 어떻게 올려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왜 안 퍼가? 형 있잖아 나는 SNS에 올리더라도 이제 나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도 좀 고민해서 탁 올려야 되는 그게 좀 있다. 그랬더니 물건도 아니고 그냥 이거 퍼가면 되는 건데 뭐 이렇게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찍고 있었던 거예요. 촬영 때. 그 상황을 제가 봤을 때는 그 리얼 예능을 이제 찍고 있었던 거 같아요. 옆에 이제 뭐 웃음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찍고 있구나. 그래서 알았어 형 지금 바로 올릴게. 그러고 이제 올렸죠. 근데 좀 부담스럽진 않으셨어요? 뭐 부담스럽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약간 저하고는 좀 달라요. 약간 성격이. 그러니까 저는 약간 꼼꼼한 스타일인데 그들은 그냥 막 밀어붙이는 성격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SNS 하나 올리는 것만 가지고도 조금 신정환 씨도 많은 고민 끝에 컴백을 결정했겠죠. 당연히 자신의 뭐 인생 이야기니까. 그런데 컴백을 한다고 딱 결정이 됐을 때 지난해 저희 풍문쇼가 싱가포르에 직접 찾아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 풍문팀이 현장에 직접 갔었는데 그 보면 영상 지금 보시다시피 직접 인터뷰는 본인이 하긴 좀 곤란하다. 아직은 본인의 뭐 복귀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국내에 좀 좋지 않은 이미지를 좀 고려한 것 같아요. 근데 영상을 보면 직접 서빙하고 이런 것도 보이고 굉장히 분주하다는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인터뷰는 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싱가포르에서 가게를 하면서 새로운 삶을 찾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죠. 댓글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아이스크림 가게에 많은 취재진들이 찾아갔을 때 왜 복귀 욕심도 없고 소리 소문 없이 살고 싶다는 사람을 건드냐라고 신정환을 편을 들었었는데 결국 이게 뭐야? 다 복귀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 라고 올리는 글을 한번 봤었어요. 아니 그러면 신정환 씨는 왜 저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또 돌연 컴백을 선택하신 걸까요? 본인이 이제 SNS 신경을 밝혔습니다. 직접 나중에 뭐냐면 이제 올 9월에 아이가 지금 태어나는데 아이의 아빠로서 다시 일어나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다. 이런 비슷한 심경을 이제 밝혔는데 아마 본인도 최소한 연예인으로 시작해서 정상에 올랐다가 물론 불미스러운 일에 본인의 잘못이긴 하지만 그대로 잊혀지기보다는
성공적 복귀를 못하더라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아마 욕구가 있을 겁니다. 네. 신정아 씨의 복귀도 모두에게 긍정적일 수는 없겠죠. 대중들의 따가운 시선이 없다고 보면 거짓말일 텐데 어떤 반응들이 있나요, 지금? 이렇게 댓글들을 살펴보면은 좋은 말보다는 대다수가 다 악플들이었는데 만약에 복귀를 하면은 정말 관심 1도 안 줄 거야.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복귀한다고 하니까 관심도 굉장히 뜨겁고 호응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사람들은 무슨 심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관심 안 줄 거야라고 댓글 쓴 그게 첫 번째 관심이죠. 네. 그렇네. 근데 이제 뭐 그 반응이라는 게 뭐 한 번에 이렇게 좋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거의 부정적인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 뭐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는 방법이 꼭 방송 복귀하는 게만 있겠느냐, 좀 더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들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신정아 씨 복귀가 모두에게 환영받을지는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근데 진짜 요즘은 팬분들은 정확하더라고요, 호불호가. 저한테 늘 좋은 말만 해주셨던 팬들도 그 전단지를 올렸던 SNS에서만큼은 이건 아니다라는 어떤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정확하게 그런 표현을 하시고. 왜냐면 애정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좀,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좋은 말만 해줄 줄 알았던 요만큼의 그 예감이. 그래서 그날만큼은 제가 좀 그런 걸 많이 배웠던 날이었어요. 네, 어제는 사실 자이든 타이든 신정아 씨가 나설 때마다 이제 논란이 좀 일긴 일어요. 그래서 신정아 씨 복귀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는 이제 뭐 잠깐 까메오스럽게 나오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좀 논란이 있어서 좌절됐던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지난 3월이었죠. 포지션에 임재욱 씨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었는데 신정아 씨가 잠깐 뭐 들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잠깐 나온 영상을 티저 영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좀 말들이 있자 반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통편집된 일이 있었죠. 아, 근데 이상하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신정아 씨 복귀가 좀 유독 힘들어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가장 긴 지금까지 7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끌어왔는데 신정아 씨가 처음 문제가 됐던 건 2005년입니다. 그때 강남의 한 도박 카지노 바죠. 거기서 이제 본인은 뭐 친구를 만나러 뭐 갔을 뿐 도박은 안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금방 그게 거짓말로 밝혀졌고요.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도박을 한 걸로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알려지고 나서 신정아 씨가 나중에 발목을 잡게 되는 거짓말 논란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때 당시에도 다시는 이런 실망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방송 복귀를 했어요. 그때도 당연히 복귀를 한 게 맞냐라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그래도 신정아 씨는 어떤 자신의 실수를 눈감아준 대중들에게 보답을 하듯 굉장히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아주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그야말로 뭐 다들 웃게 했죠. 그래서 대중들도 그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모두의 이제 마음이 돌아서게 된 게 2010년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2010년에 갑자기 이제 신정아 씨가 예정됐던 방송 프로그램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소문들이 무성하게 퍼져 나갔었어요. 뭐 잠적설도 있었고 체류, 뭐 약간 억류설도 있었고 그래서 뭐 PD분들도 말이 좀 엇갈리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게 진짜냐라고 했을 때 신정아 씨가 자신의 팬카페에 댕기열 사진을 올리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면서 여론이 바뀌는 듯 했으나 이게 결국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서 불법 해외 원정 도박으로 진실이 드러났고 이때부터 이제 논란이 엄청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죠.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댕기열이라는 단어를 평생 그렇게 많이 쓰고 접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당시에 댕기열이라는 단어가 정말 핫했습니다. 맞아요. 뭔지도 몰랐죠. 그 댕기열이라는 걸 아마 4주 있다가 그 발병을 알 수가 있대요. 근데 이제 신정아 씨가 그 사건이 나자마자 댕기열을 판명받았다고 바로 한 게 4주가 안 된 거죠. 사진에 막 심전도 검사하고 있는데 허리띠가 채워져 있고 막 이러면서 병원 관계자들 멘트들이 서울에서 이제 너무 많이 나오면서 기사에 이제 인용이 되면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가 엄청 불이 붙었었죠. 그렇게 거짓말로 판명된 다음에도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의사가 없이 귀국도 하지 않고 5개월간 신정아 씨는 해외를 이렇게 전전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2011년 1월에 이제 귀국을 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불법 해외 원정 도박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네, 5개월이 5년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남자답지 못했고 솔직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팬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려도 변명이나 핑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 그 도박 2번만 있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상상을 해보면 그럼 7년까지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예시들도 있고 솔직히 뭐 1번이나 2번이나 대중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마약이나 뭐 성추문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약한 느낌을 주는데 이게 약간 기억 속의 기만이 되게 사진 한 장으로 쾅 박혀버린 되게 비주얼적인 기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조금 커서 잊혀지지가 않는, 저도 사실 별로 좋아하는 연예인이 아니었지만 이게 관심 있는 계속 그러니까 막 찾아보는 편도 아니고 제가 관심 있는 연예인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는데 별로 관심 없었는데도 그 사진 한 장만은 지금까지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또렷하게 각인이 된 거죠. 사실 연예인들한테는 우리가 그냥 아는 번 말고도 그 적용되는 큰 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그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적용이 돼서 좀 이렇게 헤어나오기가 잘못 한번 하면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이게 뭐 실제 있는 법은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그냥 여론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약간 이제 가열되고 있는데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이게 진짜 펄펄 끓는 물인지 아니면 살짝 미지근한 뭐 샤워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신정원 씨가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가지고 이제 나서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적절한 시기다 해서 이제 식었겠거니 하고 손을 넣었는데 손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정원 씨가 조심스러운 거죠. 사실 이번 기회 놓치고 난 다음에 또 다음 기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 아직 방송이 시작된 건 아니지만 복귀를 선언했고 그리고 촬영도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엔 아직도 보고 싶다, 보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논란이 계속되는데 지금 컴백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우선 제 의견을 먼저 얘기하면 네네. 저는 찬성입니다. 지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적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자숙과 공백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휴식이라는 점에서는 근데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자숙을 하는 시간도 공백으로 보면 너무 길어지면 대중들은 잊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신정원 씨가 영원히 은퇴해서 연예계를 떠날 게 아니라면 언젠가 복귀하려면 지금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사실 뭐 댕기열 거짓말이라든 그동안의 도박 그런 부분에 대한 비난을 받긴 했지만 사실 누구보다 오랫동안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고 스스로 잘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고 아마도 좀 뼈를 깎는 각오와 다짐으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최근에 되게 놀랐던 게 제가 그 이제 중학생들 가르치는 일 하니까 중학생한테 한번 물어봤고 신정원 알아 그랬더니만은 이름만 알고 뭘 하던 사람인지 모르겠대요. 중학생. 그러니까 강 기자님 말씀하신 거죠. 중학생이면 솔직히 13살 요 정도 되는 친구들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때 그 사건이 터진 지가 한 7년이 넘었으니까 7년 다 됐으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멀다고 느끼지만 그 중학생 애들은 2002년 월드컵 이후에 태어난 애들도 있어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신정원 씨가 거의 그 영역 말고 이제 평소에 원래 상대하던 영역은 그 영역이잖아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의 코드에 맞는 그런 재밌는 걸 하다가 이제 신정원 씨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30대, 4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거기 가서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죠. 근데 주구장창 나오는 게 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축되는 것보다. 아니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그 컴백해서 실패한 이유들이 거의 없어요. 프로그램이 잘 못 돼서 안 되는 경우 있어도 개인적인 면으로는 안 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가 봐도. 솔직히 그냥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뭐 신정원 씨가 개인 뭐 일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의 일을 다시 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 너무 이해하고 또 뭐 열심히 하시길 바라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그렇게 없나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어요. 왜냐하면 무리를 일으켰던 것도 맞고 또 뉴페이스를 계속 발굴해야 되는 것도 방송의 영역인데 약간 그 옛날에 티켓파워 있었던 사람을 꼭 이렇게 막 그런 사람 위주로 뭔가 섭외하려는 그런 느낌들이 방송가에 워낙 만연하기 때문에 좀 다른 움직임도 있고 또 신정원 씨가 또 새로운 물결도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나 과거 획기적인 그런 예능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조금 우려가 있죠. 네. 신정원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예능계에서는 저도 이제 많은 방송을 해봤지만 신정원 씨처럼 그렇게 재치 있는 말솜씨를 가진 사람이 몇 없었어요. 아직도 그 빈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연예인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아서 아마도 신정원 씨가 와서 본인의 역할을 조금 더 하면 그러다가
오빠 자리가 위태로우면 홍석천으로 빈자리 채워 아니에요? 이 자리요? 네, 홍석천으로. 그러면 제가 이 자리를 비워드리고 이준석 씨 자리로.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치 예능은 이제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식당을 하는 걸로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7년 전하고 지금하고 방송 체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때는 과거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웃음 포인트를 딱딱딱 보여주고 그게 금방 화제가 돼서 일주일 내내 그게 화제가 될 수 있었던 7년 전과 지금은 굉장히 뭔가 이 SNS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웃음 코드가 많아졌고 특히나 이제 프로그램이 주는 영향력보다는 어떤 프로그램 내에서 또 예전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보여줘야 될 어떤 거리들이 좀 다양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른 곳에 있다가 이제 다시 이곳에 왔을 때 어떤 그런 뭐 비교가 돼서 혹시나라도 뭐 어떤 기대 이하의 어떤 그 성과로 인해서 많은 또 뭐 얘기거리로 인해 실망만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니, 신정환 씨도 굉장히 지금 뭐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걱정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뭐 한마디 덧붙이자면 아까 컴백이 옳은가 그른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옳다 그르다의 문제로는 볼 수가 없는 게 결국 성공하면 아 이때가 잘 맞았구나라고 옳았어라고 사후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잘 되지 않는다면 이때가 아니었나 봐라고 판단할 수 있을 뿐인데요. 결국 뭐 성공이냐 실패냐 그 결과만 남을 것이고 다만 이제 초반에 어떤 반응을 가져올 수 있는가가 다음 스텝을 어떻게 떼느냐에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신정환 씨도 복귀를 준비하시는 것처럼 무리를 빚고 자숙 기간을 보냈던 스타들이 속속들이 컴백을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주말 드라마 남자 주인공으로 지상파에 컴백하는 박시우 씨를 비롯해서 이진욱 씨, 엄태웅 씨, 이민기 씨가 영화로 복귀하거나 할 예정입니다.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입대 전에 찍었던 영화가 지난 2월에 개봉한 바 있죠. 성폭행 혐의로 논란이 됐었던 이진욱 씨 같은 경우에는 약 7개월 만인 올해 2월 영화에 캐스팅됐습니다. 독립영화죠. 그래서 한참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태웅 씨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지 약 6개월 만에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 또 캐스팅이 돼서 원톱 주연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며칠 전이었죠. 이미 개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태웅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의 주연 배우 단독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영화 시사회 같은 곳에 나가가지고 언론 시사회에서 뭐 영화를 홍보하고 설명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론을 상대하면서. 근데 언론 인터뷰도 안 하고 시사회 안 나오고 이러니까 뭐 사실 이미 출연할 때부터 어느 정도 논란이 될 것은 예상했을 텐데 너무 이런 걸 소홀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게 주연 배우 하면은 전체 영화 홍보 끝에까지 다 책임을 좀 져줘야 되는 건데 이 사실을 알고도 지금 엄태웅 씨는 뭐 인터뷰라든가 뭐 대회 행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하는 게 낫죠. 지금 안 하는 게 홍보라는 낫죠. 거는 네. 사실은 그 영화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인터뷰를 나가고 앞에 나오면 그 영화에 초점이 안 모아지고 당연히 배우 엄태웅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모아지니까 그러면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죠. 그들에게는 홍보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영화 제작 그 팀들하고 이미 이야기가 다 돼 있겠죠? 다행히도 이게 뭐 김기덕 필름에서 제작한 거다 보니까 대형 상업 영화가 아니거든요. 이런 영화는 원래 이런 식으로까지 크게 홍보가 되지 않는데 오히려 엄태웅 씨가 출연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쪽으로 지금 포커싱이 모여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공개석상에 나오면 아무리 엄태웅 씨가 말을 조심하려고 해도 기자들이 질문에 조금만 실수하면 아주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 경우에는 참석 안 하는 게 좋은 걸로 아마 판단. 사실 요즘에는 뭐 굳이 영화 출연 배우가 앞에 나서지 않더라도 전면에 홍보의 수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SNS도 그렇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엄태웅 씨가 굳이 나오지 않더라도 영화만 재밌으면 영화는 흥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면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이진욱 씨는 과연 공개석상에 나오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최근 들어 복귀가 빠르고 쉬워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혜롱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컴백 시기를 살펴보면 좀 짧아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케이블로 3년 만에 이제 컴백했는데 박시우 씨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 길었다면 길었고 나머지 그 최근에 컴백 얘기가 나왔던 그런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뭐 1년, 뭐 엄태웅 씨도 그랬고 박유천 씨도 이제 군 관련된 부분이 다 마무리가 돼서 그런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예전하고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지상파에서 무리를 빚은 연예인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정 기간 출연을 금지를 시키는 규정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을 때. 그런데 요즘 뭐 종편이나 케이블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종편이나 케이블은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귀할 때는 케이블이나 종편을 통해서 좀 먼저 이렇게 복귀를 하다 보니까 좀 빨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신정환 씨도 그 지상파보다 그 케이블로 먼저 컴백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심적인 부담도 사실은 조금은 덜 하겠죠. 그리고 또 뭐 어느 한 곳에서만 출연 금지 처분을 내려졌다고 해서 뭐 다른 지상파에는 출연을 할 수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MC인 또 이상민 씨 전문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닌 게 전문가가 아닌 게 아예 이런 걸 모르고 시작했어요. 모르고 시작했고 저는 예전에 약간 좀 이렇게 방송 예능을 잘 하기 싫었고 못했을 때 예능 자체를 잘 안 나가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방송을 시작한다라는 건 생각도 못했고 그 시작 자체도 뭔지 궁금하니까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작했는데 어느덧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계속 이렇게 뭐 케이블 쪽이라든지 이제 계속 방송을 하다 보면 여기서 조금 많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좀 흘렀을 때 어느 때 그 좀 서로 제작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그냥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그게 좀 꽤 길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저는 몇 년 만에 그러면은 공중파에 출연하신 거예요? 전 7년 만에. 와, 7년 만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커밍아웃을 2000년도 했을 때 2013년까지 3년을 공중파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케이블이나 이런 종편이 없었기 때문에 방송을 아예 못하고 있었던 시절인데 사실은 누군가 한 사람이 총대를 이렇게 매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김수현 작가님이 드라마에 저를 캐스팅해주면서 난 꼭 이 친구하고 하고 싶다. 라고 해주셔서 방패막이 돼주셔서 제가 다시 방송을 복귀하게 됐는데 누군가가 방송계에서 도움을 줘야 책임을 져줘야 복귀가 조금 빨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박시우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본인의 의지보다는 드라마 작가가 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된 케이스예요. 뭐 이른바 간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드라마를 쓴 작가의 강력한 뭐 추진 때문에 컴백을 하게 됐는데 덕분에 조금은 부정적인 여론이 좀 있기도 했죠. 다른 사람들보다 박시우 씨의 그 재기획 성공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게요. 작가님이 대단하십니다. 찬란한 유산, 내 딸 서영이를 집필한 소영경 작가님하고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김영석 PD가 모여서 만든 소위 방송계에서는 정말 실력이 검증된 1인자들끼리 모여서 만드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작가님, 소작가님 저도 좀 간택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갑자기. 자기 PR. 요즘은 진짜 시청률 감동 시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희 방송할 때만 해도 시청률이 몇 프로에 나오는지 3%, 4% 이거에 굉장히 목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방송사의 그 주말 드라마가 여전히 30%를 기대할 수 있고요. 만약 20%대로 드라마가 종영된다 그러면 망했다라고 표현할 만큼 망언이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청률이 담보가 된 자리인 만큼 우리 박시우 씨가 복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시간대에 그 주말 드라마로 스타 배출이 엄청 많이 됐죠. 맞아요. 그 시간대가 저희 어머님 세대는 다 보는 시간대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박시우 씨가 그 전에 사건이 젊은 사람들로 좀 입주가 된 사건이었다면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조금 더 폭이 넓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반면에 사실은 원래 그 아무런 일도 없었던 우리 한은정 씨는 과거에도 이제 예능을 많이 안 하셨는데 최근에 TV를 틀면 맞아요. 여기저기서 나오시더라고요. 어떤
재미 붙였나 봐요, 예능에. 네.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제 성격이 좀 이제 드러나게 되고 제작진들이 제 성격이 좀 예능하고 맞는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그러니까 전 사실 늘 이렇게 이 성격으로 살아왔는데 이제서야 대중들이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감추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일부러 감추는 건 아닌데. 근데 옛날 또 트렌드가 한은정 씨의 성격으로 나왔으면 한은정 씨가 연기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요? 이미지가 되게 지금 보는 것처럼 되게 솔직하고 막 이런 성격인데 그때 당시 드라마는 조금 더 좀 감춰진 연예인 그 배우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참 그게 제 성격대로 역할을 못 맡더라고요, 제가. 사실 지금 여태까지 맡았던 캐릭터들은 진짜 제 실제 성격하고 정말 180도 다른 성격. 그럼 어떤 캐릭터를 맡고 싶어요? 전 지금 이 성격이 좋아요. 지금 뭐 굳이 꾸미거나 가리거나 저는 그러고 싶진 않고 지금 이대로가 되게 편해요. 영화 중에 캐릭터를 노린다면 어떤 캐릭터? 약간 막 괜찮았던 뭐 역할. 영화에서는 근데 좀 생각이 달라요. 영화에서는 좀 이렇게 좀 카리스마 있고 센 악녀 역할이죠.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드라마는 멜로를 하고 싶고 영화에서는 악역을 하고 싶고. 그렇죠.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최근에 최민수 씨가 갑자기 왜 저한테 네. 아니 궁금해서 네네. 그 최민수 씨가 새로 하는 드라마가 하나 생겼는데 네네, 맞습니다. 네. 그 드라마가 최민수 원래 성격과 좀 맞는 그런 이미지예요. 이번 드라마 이번 드라마 국어에 사는 남자. 굉장히 재밌게들 이제 보는 것 같은데 본인 성격이 그런 게 같으면 어때요? 전 괜찮을 것 같아요. 국어에 사는 여자. 네, 왜냐면은 사실 제가 그동안 답답했던 게 저의 실제 모습들을 못 보여준다라는 건 사실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답답할 수 있어요, 진짜. 왜요? 애기한데 이거를 어디 보여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많은 대중분들이 아직도 막 세다고 하시는데 천상 여잔데. 네, 천상 그냥 애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원래도 멈췄어요, 그죠? 잘 내려놓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애기가 있다고? 아니 애기를 보여주고 싶네. 저기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셔가지고 애기스럽다고. 이미지. 나 지금 깜짝 무슨 커밍아웃 나죠? 깜짝 놀랐어.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출연 금지 결정 같은 건 어떻게 났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또 이상민 씨 경우에 출연 금지 이유가 정확히 뭔지. 얘기하네. 젊은 친구들 잘 모르는 얘기인데. 재밌는 얘기네. 갑자기 물을 맺으세요. 요즘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저도 지금 까먹었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상기시켜주는 프로그램이 풍문이에요. 불을 지피고 지나간 있으니. 과거를 들춰내. 약간 이거 제작진이 매기는 거 아니에요? 저 표정 봐라, 표정. 아니 뭐. 상민 씨 죄송해요 오늘 처음 나오셔서. 아니 얼마든지 뭐 네이버에서 검색해봐도 나오는 얘기긴 한데 이제 뭐 과거에 이제 그 집행유예를 받았던 건이 있었어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2심 때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고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에는 방송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집행유예가 끝났다고 해서 방송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어떤 집행유예로 인해서 방송 출연 금지는 됐고 그건 이제 MBC와 KBS의 기준에서는 어떤 그런 집행유예라든지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될 때에는 출연 금지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복귀가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를 이제 스스로 방송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시기상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계속 결재를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게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뭐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서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방송국에 출연 금지시키는 경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명문화된 규정이 있으면 차라리 좀 괜찮은데 예를 들어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 뭐 KBS 같은 경우에는 이 규격화된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습관성 의약품 및 대마초 사용, 영역 기피, 사기, 절도, 도박, 폭행 및 성추문, 그다음에 위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등에 해당할 경우에 이 출연규제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방송 출연 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라는 건 뭐 어지간한 건 다 되잖아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무줄 잣대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또 어떤 과잉 또 징계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걸리면 대여섯 배 이상 더 강한 여론이 질타를 받게 되죠. 가수 길씨, 강인씨, 두 번째 음주운전 삼진 아웃. 호란 씨, 야구선수 강정호 씨인데요. 음주운전만큼은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닌가. 다시 복귀하기까지 성추문이 29.8개월, 마약이 12.7개월, 음주운전이 근데 음주는 뭐 몇 년, 도박은 몇 년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습 기간이. 네, 그렇죠. 기준이 뚜렷하게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한 매체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간 뭐 도박, 음주운전, 성추문, 병역비리, 마약 뭐 이런 것에 휘말린 그 연예인 44명의 실제 사례를 한번 분석해봤다고 해요. 컴백이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지 봤더니요. 대중들이 가장 엄격하게 그 적용을 했던 것은 병역비리였습니다. 병역비리를 저지른 스타들의 경우 다시 복귀하기까지 평균 37.3개월, 그러니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죠. 그러니까 군대 차라리 다녀왔으면 날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고요. 성추문이 29.8개월, 그리고 도박이 16.1개월, 마약이 12.7개월, 음주운전이 4.7개월에 걸렸다고 합니다. 음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빨리 복귀를 하네요. 네. 전 되게 웃기는 게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도 직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게 더 짧은 게 지금 오히려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뭐 마약이나 도박에 자기 몸 지가 상하는 거니까 뭐 집값은 자기가 받는다 치지만 본인이 운전해서 자기 혼자 꼬라박고 자기 혼자 다치면 상관없어요. 왜 죄 없는 사람한테 그런 아픔을 주냐 이거죠. 아,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통계 보면서 이게 사실 44명의 샘플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좀 왜곡되지 않았으면 하는 건 있는 게 예를 들어 병역비리 저지른 스타 하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유승준 씨잖아요. 유승준 씨는 아예 못 들어왔으니까 이 통계에 포함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중은 그것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다 보면 될 것 같고 음주운전 4.7개월 걸렸다고 하지만 사실 뭐 음주운전 샘플은 오히려 적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지만 이럴 때는 이제 정확하게 규정집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이 사고를 쳤어. 3년 쉬어야 돼라는 규정에 나와 있으면 3년 후에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 해서 뭔가 계획을 짤 수가 있거든요. 준비를 하든가 뭐 그 사이에 뭘 다른 걸 한다든가. 근데 이게 아니라 규정이 없으니까 계속 내가 기다려야 되나, 복귀를 할 수 있나, 뭐 이런 불안감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만드는 것 같아요. 홍석천 씨 무슨 공무원으로 만들자는 건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아니 근데 저도 사실 그냥 비슷한 느낌이긴 한 게 사실 지금 약간 눈치 게임 같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1 하면 그다음 내가 2 하는 거 손드는 그 게임 하는 것처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김가연 씨가 말했듯이 상당히 적은 이런 죄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숙 기간을 치르고도 복귀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 3년 진짜 자숙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뿅 하고 들었는데 대중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냥 나오자마자 도태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연예계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공부를 해서 뭐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직업도 아닌 거고 맞아요. 그만큼 많은 그 팬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이며 감성적으로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를 잘 알아야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기획을 잘 해야 되는 어떤 또 다른 능력을 가진 어떤 집단이 연예계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떤 규율로 정해놓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럼 말 그대로 이거는 대기업도 뭐 결과론적으로는 많은 스타를 배출할 수 있고 그 어떤 그 시간표대로 충분히 연예인을 만들어서 활동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본인의 노력이 얼만큼 진짜 시청자나 팬들에게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다가갔는지 그게 진실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얼만큼 노력하느냐 또 얼만큼 진실되게 다가가느냐인데 그거는 그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어떤 규율이 그렇게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비슷하면 다른데 야구 선수들 이런 사람들도 사고를 가끔 치잖아요. 보면 네. 여러 종류의 사고를. 제가 야구 감독님 한 분한테 들은 게 있는데 구단에서 이런 징계를 할 때 보면은 뭐 이거는 몇 년 동안 출전 정지 이런 걸 하잖아요. 보통 그 KBO 같은 협회에서도 이렇게 제지를 내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래요. 맞아. 자기 관리를 하면서 보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못 놀았던 거 놀아보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숙이 아니지. 오히려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했던 프로야구 그 영역에서는 그 부작용도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가지고 내 생각엔 대중의 사랑을 받는 지점 그리고 자기 관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복귀가 결정되는 게 공평하게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자유시장입니다. 네. 아까 우리가 이 통계상이 이제 업종별로 이제 약간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대중이 한 번 실수한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고 또 한 번 실수한 사람 다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음주운전 정도 되는 거 아까 4.7개월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음주운전 처음 걸린 사람 정도는 그래도 대중이 조기에 복귀하는 것에 반대를 안 하는데 두 번째 걸리면 이건 거의 뭐 음주운전이라는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신뢰를 저버린 상황이 되는 거니까 거의 몇 배, 대여섯 배 이상 더 강한 여론이 질타를 받게 되죠. 맞아요. 최근에 그래서 길씨 같은 경우도 음주운전이 적발됐는데 이게 처음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지난 6월이었죠. 가수 길씨가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갓길 위에 이게 차량을 세우는 상태에서 경찰이 오니까 만취 상태로 이제 보였던 거죠.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보였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 전에 길 씨는 지난 2014년이죠.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번 적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나가던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게 됐고 2년여의 자숙 기간 후에 지난해 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렵게 이제 복귀를 했는데 이번 사건이 다시 음주운전 사건이 불거지면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해명을 또 했는데 여러 가지 사족이 붙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질타를 받았고 또 두 번째 음주운전인 만큼 여론은 굉장히 싸늘한 상태입니다. 뭐 슈퍼주니어 강인 씨 같은 경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이 됐었는데 2009년에 첫 번째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는데 택시를 받았죠. 택시를 받고 6시간 후에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사고였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자숙과 군입대가 겹쳐지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최근에 이제 복귀 준비하면서 이러다가 작년이었죠. 2016년에 또 한 번 음주 뺑소니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가로등을 들어갔고 첫 번째 사건 때 6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에 11시간, 1.83배 정도의 긴 더 시간이 흐르고 자수를 또 합니다. 이번에 자수를 했을 때는 700만 원, 벌금 7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또 이제 자숙에 접어들었는데 이게 문제는 비슷한 패턴의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음주 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주사에 속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는 와중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아무래도 뭐 대중의 시선이 더 따가울 수밖에 없는 거죠. 700만 원 벌금 내는 거면은 서울 시내면 대리운전을 400번 부를 수 있는 돈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당사자도 문제지만 옆에서 말리지 않은 사람, 말리지 않은 사람들 그것도 참 책임이 있네요.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연루되다 보니까 이제 팬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팬들이 탈퇴 청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명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슈퍼주니어 그룹 활동에 타격을 입힐 것이 자명한 바 강인이 계속해서 슈퍼주니어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현재 탈퇴를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컴백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이렇게 말하는 팬들의 마음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요, 같은 잘못을 3번이나 한 스타도 있습니다. 바로 호란 씨 이야기인데요. 호란 씨는 지난해 9월이었죠. 음주운전으로 청소 차량을 들이받아서 환경미화원 1명이 또 다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2004년과 2007년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나서 논란이 됐었죠. 그럼 이게 음주운전을 이렇게 3차례나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안 걸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어떻게 이걸 3번이나 적발됐다는 거 보면. 원래 보통 농담삼아 하는 얘기면 한 번 걸렸으면은 한 100번 했다고. 뭐 그것까지야 뭐 어떻게 추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삼진아웃, 그러니까 3번 걸린 연예인들이 이제 몇 명 있는데 연예계에 최근에 그 배우 윤재문 씨 같은 경우는 아빠의 딸이라는 영화를 이제 다시 복귀를 했다가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빠의 딸은 윤재문 씨가 이제 주인공인데 윤재문 씨 그 음주와 관련돼서 개봉이 늦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윤재문 씨가 또 공교롭게도 일이 잘못되려고 그러니까 그날 그 개봉 전에 기자들 인터뷰가 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 전날 먹은 술 수치가 안 깨가지고 인터뷰에 나왔는데 뭐 횡설수설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영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줬고 본인도 컴백하자마자 지금 굉장한 비난에 직면해서 뭐 앞으로 아마 활동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당시에 이제 뭐 기자들이 인터뷰를 할 때
얘기를 하다가 너무 횡설수설하니까 그만 쉬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만합시다. 미안합니다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관계자들이 이제 설득을 해서 다시 들어앉혔는데 기자들이 이제 아까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냐, 내가 더 이상 뭐 하냐, 됐다 그만해 하고 또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약간 그게 이제 나중에는 기사화 되면서 대중들이 이제 이건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 죄송하다라든지 뭐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해야 맞는데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 거죠. 그럼 그만하자라는 식으로 다 때려치워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비난의 화살이 굉장히 갔고 또 하나는 이 제작진이 이 작품을 위해서 수년간 사실 사활이 걸린 거거든요. 제작진한테는. 그런데 이 제작진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날 사실 기자 인터뷰가 한 서너 건이 잡혀 있다면 전날에 술을 먹지 말거나 아니 먹더라도 그 술을 이겨서 본인이 그 문제가 없도록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술을 이기지도 못하면서 다음날 술이 안 깨서 술 냄새 풀풀 풍기고 횡설수설 했단 말이죠. 이거는 아니라는 게 그 대중들의 시선이죠. 또 이분 말고 또 똑같은 잘못 때문에 논란을 일으킨 분이 또 있죠. 스포츠계로 넘어가면 또 삼진 아웃 당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야구 선수 강정호 씨인데요. 강정호 씨도 무려 2009년 그리고 11년, 16년 음주운전만 3번째라고 합니다. 현재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미국 비자 발급이 제한된 상태여서 지금 메이저리그 복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유독 음주운전이 많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이게 음주운전이라는 게 사실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술 마시고 나가지고 돈 아까운 사람도 있을 테고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뭐 사람들 하는 변명을 보면 다 비슷하잖아요. 불렀는데 안 왔다, 대리운전 불렀는데 안 왔다, 뭐 대리운전 기사가 했는데 주차장까지만 내가 끌고 왔다, 뭐 이런 거 다 얘기 많잖아요. 사실 가장 큰 거는 뭐 이것에 대해 가지고 큰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최근 3년 동안 이제 1,600명 정도 음주운전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사실 음주운전이 어쩌면 우리나라의 우리 그냥 걸어다니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가장 위협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까 야구 선수 얘기했는데 강정호 선수만 하더라도 그 포엑스몰 앞에 있는 사거리에서 급하게 우회전하면서 얼마나 이게 반경이 넓었으면 앞에 중앙선 침범해서 있던 차 박을 뻔해가지고 동영상 봤는데 뭐 동영상에서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이 엄청 컸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사실 그래서 사실 여기 언급은 안 됐지만은 음주운전 그 도로에서 그 도로 조금 지난 지점에서 음주운전 사고 내고 젊은 선수 하나는 다리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리 밑으로 차가 떨어진 적도 있고 여러 사고가 있었던 곳이니까 이게 근절돼야 되는 이러면 맞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그 처벌이 좀 더 뭐 강해져야 될 이유는 있네요. 스타들이 한 잘못 중에서 용서하기 힘든 사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잊을만 하면 나오는 대마초 흡연 사건이 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대마초 흡연 사건이 나면 굉장히 팬들이 실망이 더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잊을만 하면 항상 하나 둘씩 터지는 것 같은데 또 최근에도 한 사례가 있었죠. 그 10cm의 소속사 측은 일단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멤버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면서 공지를 하나 올립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그 10cm 멤버인 윤철종 씨가 탈퇴 의사를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올립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갑작스러운 탈퇴이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의아해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혹시 멤버 간에 불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윤철종 씨가 대마초 흡연 혐의가 있다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때 그 건강상의 이유가 아마도 이런 자신의 대마초 흡연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거였구나라고 짐작을 하게 됐는데 그도 그럴 것이요. 이미 윤철종 씨가 피의자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던 시기가 이미 지난 5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탈퇴 의사를 밝힌 거고 또 그 조사를 받았을 당시에는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을 했다고 하네요. 윤철종 씨는 지난해 7월, 8월 지인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차례라고 하고요. 갑작스러운 탈퇴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멤버와 그리고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일이죠. 총 4번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을 받았죠. 탑씨 같은 경우는 이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그리고 추징금 12,000원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일단 탑이 항소할 뜻이 없는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그렇게 되면은 수용자 재복무 적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의경으로 지금 복무했으니까 남은 기간을 의경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 예비를 할 건지 어쨌든 나머지 군 생활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대중에게 진정성을 어필하고 이해를 구한 뒤에 컴백을 해도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랜 자수 끝에 복귀했지만 복귀 성적이 저조한 스타들 누가 있을까요? 네, 뭐 대표적으로 꼽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김용만 씨를 꼽을 수 있겠는데 물론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요. 지난 2013년에 도박 파문 이후에 방송가에서 좀 많이 오랜 기간 사라져 있었어요. 2년 6개월 만에 이제 복귀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대중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자숙의 그 기간이 일단 충분히 길었다고 대중들은 판단을 했고 또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 중에서는 가장 자숙다운 자숙이었다라는 평가가 컸죠. 김용만 씨 같은 경우는 방송 활동을 정말 잠정 중단하고 일체 활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기간에 무엇을 했느냐, 친분이 있는 연예인들과 정말 해외로 봉사활동을 다 나섰는데 정말 자숙이라는 시간에 방송을 충분히 한 듯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복귀작에 대한 기대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상보다 결과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김용만 씨 복귀작에 이상민 씨도 출연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예, 그때 이제 쓸모 있는 남자들이란 프로그램에 이제 김용만 씨하고 같이 4명의 남자들이 이제 한 명의 여자분 주인공에게 점수를 누가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남자가 될 것인가라는 형태의 쓸모 있는 남자. 예, 포맷의 이제 프로그램이었어요. 글쎄요, 이제 뭐 아무래도 그 장치가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점수를 따기 위한 어떤 장치가 있는 예능이다 보니까 뭔가 딱히 많은 걸 보여주진 못했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유야무야 그냥 이렇게 좀 흘러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김장하는 거 있었잖아요. 네네. 김치 만드는 거 할 때 이상민 씨하고 김용만 씨가 동시에 저한테 김치 만드는 법에 대해서 톡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순간적으로 같이 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레시피를 주긴 줬는데 사실은 이상민 씨를 약간 짜게 줬어요. 네. 그러니까 만들었을 때 맛이 짤 수 있게 주고 그 김용만 씨에게 좀 더 도움이 되고 이제 정확한 레시피를 줬는데 결과는 김용만 씨가 이겼고 제가 졌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이분은 확인을 하시고 그대로 만들었는데 김용만 씨는 확인을 안 했어요.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급해서 저한테 물어보긴 했지만 미처 중간중간 확인한다니까 이렇게 얍삭 바르게 한시를 안 했던 거예요. 오히려 확인한 솔직히 얍삭한 사람 된 거예요? 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저한테 주셨던 거예요? 아니, 몰랐죠. 그때 제가 너만 알아. 근데 뭐 그 시작했던 그 프로그램은 포맷 때문에 좀 어울리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다양한 프로그램에 MC를 했잖아요. 원래 MC를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잘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전만큼 화제성이나 뭐 인기나 이런 것들을 그거했다고는 좀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근데 예능이 사실 저도 되게 자주 나가진 않지만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처럼 편안한 진행만으로는 좀 역부족이지 않았나. 근데 김용만 씨가 저도 이제 초창기부터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막 몸으로 웃긴다든가 이런다기보다는 어떤 그게 가운데 이렇게 조용한 주춧돌 같은 느낌처럼 중심 잡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서 하는 스타일인데 그게 지금 트렌드하고 안 맞아서 많이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김용만 씨 하면 신인 때 데뷔할 때부터 봤으니까 그 데뷔 시절에 신인 시절의 그 모습도 기억이 나고 20년 전 잘 나갈 때 정말 잘 나갔을 때 김용만 씨의 모습도 봤지만
막상 이제 다시 공백을 갖고 돌아와서 옛날 방식으로 가서는 지금 얘기했듯이 결과가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본인이 소속사에다 이제 다시 신인의 자세로 가겠다. 좀 더 긴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인터뷰에 보니까 뻔뻔하게 이게 사건을 치고 돌아와서 뭐 쉽게 활동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3년은 쉬었으니까 3년은 고전할 거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초반에는 좀 주춤했는데 제가 요즘에 최근에 뭐 조동아리? 네. 뭐 그렇게 전 되게 편안하고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행 패키지 무슨 그런 프로그램에서 흑채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계셔가지고 되게 친숙한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줘서 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이 해당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이제 김영만 씨의 그 주특기였던 1인 MC의 그런 역량을 발휘했다기보다는 멤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김성주 씨, 안정환 씨, 정용돈 씨 뭔가 이제 아이들과 뭐 여행을 떠난다거나 아니면 냉장고를 열어본다든지 뭐 이런 느낌으로 이미 호흡이 잘 맞은 분들이 정말 김용만 씨와 함께 시너지를 냈던 것 같거든요. 안 되기도 힘든 조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좋은 결실을 맺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복귀에 성공했다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기엔 아직 속단인 것 같고 속단형에 이르고 앞으로 이제 본인의 진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나서 한 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김용만 씨 말고 또 복귀 후에 기대를 조금 못 미치는 스타분들 또 어떤 분이 계시죠? 많이는 아니고 조금 못 미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뭐 탁재훈 씨 역시 좀 컴백 당시 좀 받았던 관심에 비해 조금은 아쉬운 활동을 하고 있죠. 네, 맞아요. 이 도박 혐의가 있기 전까지 정말 지상파에서 연예대상도 받았었잖아요. 그만큼 최고의 예능감을 뽐냈던 탁재훈 씨인데 정말로 최고의 그 인기를 누렸을 때는 악마의 입담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촌철살인의 멘트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컴백 당시에도 다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조금 아쉬웠죠. 저도 뭐 오래전 컨트리 꼬꼬 스타일리스트로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둘의 알겠어 진짜. 그 둘의 그 입담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탁재훈 씨가 SNL 코리아에 딱 그 합류됐을 때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요. 너무 잘 맞잖아요, 그 느낌이. 근데 의외로 성적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좀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탁재훈 씨가 근데 굉장히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2016년에 복귀한 이후로 출연한 고정 프로그램이 무려 12개나 됩니다. 고정이 12개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고정 12개가 섭외됐으면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굉장히 PD 작가들은 관심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탁재훈 씨의 능력에 대한 기대치는 다 높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탁재훈 씨가 소화 못하는 게 어디 있겠냐 해서 장르도 굉장히 다양하게 섭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먹방 프로그램도 당연히 섭외가 됐었고 자동차 관련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리고 막 뭐 대학생 돼가지고 대학교에 가는 형태의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리고 아침 건강 프로그램 MC까지 사실 어디 끼워놔도 우리 생각은 탁재훈 씨가 적당히 할 거라는 정도의 신뢰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는데 결국엔 공백기가 영향을 좀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고 아니 저도 영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미국 가면은 며칠은 헤매요 진짜. 한 3일은 한마디도 못해요 진짜. 근데 탁재훈 씨도 지금 복귀한 다음에 1년째 이제 딱 되는 기간 동안에 아직 감 잡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 자, 그 12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 제작 발표를 좀 자주 하게 됩니다. 실제로 탁재훈 씨가 한 제작 발표에서 제작 발표를 너무 자주 하는 게 아닌가 스스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마도 뭐 홈런, 롱런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뭐 자주 바뀌니까 이런 것 같고 지금은 출연하는 고정 프로그램이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탁재훈 씨는 2000년대 후반 정말 예능계를 주름 잡았던 탁사마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뭐 준비 동작이라고 생각해요. 조만간 좀 대표 프로그램을 만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탁재훈 씨 하면은 한때 진짜 예능 천재인으로 맞아요. 굉장히 찬사를 받았었던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복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생각처럼 이렇게 빵 이렇게 대중한테 어필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송가에서 확실히 채널이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방송을 맛을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같으면은 소위 말하는 연예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탤런트, 가수, 뭐 배우 몇몇 장르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방송을 하던 시대 벗어나니까 대중이 또 그런데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하는 방송에 약간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아까 언급됐지만 팟빵 같은 것도 사실은 전문가들이 방송의 영역으로 넘어온 케이스잖아요. 그렇게 됐었고 지금 예를 들어 종편 4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각 방송사에서 가장 시청률 잘 나오고 인기 좋은 프로그램은 그 방송국이 내세우는 정치 시사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과거 같으면은 그런 자리에 바로 탁재훈 씨나 신정환 씨 같은 분이 가가지고 말 그대로 보편적인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코너를 했던 게 트렌드였다면 이제 좀 바뀐 게 아닌가. 그 세분화된 트렌드 안에서 탁재훈 씨가 아까 말했듯이 어디 나도 어느 정도 잘해줄 거란 기대치는 항상 존재하지만은 반대로 아주 이렇게 우뚝 설 만한 어떤 아젠다를 아직까지 탁재훈 씨가 복귀 이후에 잡지 못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한테 계속 맞는다고 치면 그 사람 손가락 하나만 해도 갑자기 움찔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렇다고 생각해요. 대중에게 워낙 많이 맞아왔던 그게 있기 때문에 대중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자신의 그 뭔가 하고 싶은 거 사실 우리 방송할 때 내가 멘트를 뭔가 치고 싶은데 이 상황에서 뭔가 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입으로 꿀꺽 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분들이 하고 싶은 건 너무나 많은데 그걸 참아 내뱉지 못하고 참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네, 전혀 참지 않고 있고요. 전혀 참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아니 분명히 참을 거예요. 저랑 이제 뭐 탁재훈 씨가 뭐 지금 M본부 방송을 지금 같이 녹화하고 있는데도 보기를 뭐 작가분들이 4개를 주면 12개를 얘기할 정도로 예, 마음껏 이야기하시는군요. 예, 제발 형 8개에서 끊자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예, 뭐 신호등 뭐 하면 뭐 기타 등등 뭐 가로등 뭐 이렇게 계속 나와요. 등으로 끝나는 말이. 그러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방송을 했을 때 탁재훈 씨와 신정환 씨 스타일은 남이 하는 얘기를 끊고 그거에 대한 걸 조금 뭔가 이렇게 과격하게 좀 때로는 뭐 좀 민망하게 막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판을 흔드는 형태의 어떤 웃음거리를 좀 제공했었던 개그였거든요. 뭐 김구라 씨한테 말하면 옆에서 막 핀잔 주고 막 이런 것처럼. 근데 지금 만들어지는 프로그램 형태는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잘하는 건 이런 거, 이 친구가 잘하는 건 이런 거. 그걸 다 합쳐서 힘을 모아야 딱 하나의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데 거기에 조금 익숙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낯을 가려요. 탁재훈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길게 얘기하고 있지만 좀 짧게 얘기하면 시대가 변했는데 그것에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슬랩스틱 개그가 뭐 재밌었고 또 어느 때까지는 막 개콘 스타일의 막 사람들 앞에서 말장난하고 이렇게 막 누구를 조롱하고 뭐 이런 개그도 유행했지만 지금은 또 와서는 굉장히 많이 개그 스타일도 바뀌었거든요. 그 사회가 원하는 웃음 코드라는 것이 있고 그 유머에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지금은 약간 깐족대고 뭐 말 끊고 이런 스타일이 더 이상 약간 어필되지 않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뀐 거에 좀 적응하시고 좀 한 방 크게 터트릴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러지 못할 확률도 커진 거죠. 저는 좀 약간 생뚱맞은 거 도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실 볼 때 여기 채널의 인기 프로지만은 남희석 씨 정치 시사할 때도는 약간 이게 잘 될까 하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잘 넘어 되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처럼 결국에는 탁재훈 씨 같은 경우도 뭐 어차피 방송 올 때 하면서 경험도 많고 사람들 말 조율하는 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영역에 도전해본다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옛날에 그 탁재훈 씨가 잘했던 영광, 신정환 씨가 잘했던 영광을 오히려 새로 아까 말했듯이 트렌드가 바뀐 방송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은 그게 되겠느냐는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맹활약하던 과거에 비해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바로 노홍철 씨입니다. 2014년에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방송 활동을 완전히 접고 자숙했던 노홍철 씨 얘긴데요. 약 1년여간의 자숙 기간을 끝내고 최근 컴백을 했었는데 그런데 복귀 성적이 좀 아쉬운 연예인으로 꼽힙니다. 대표적인 연예인. 맞아요. 노홍철 씨가 복귀 후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무려 14개가량의 프로그램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시청률 5%를 넘긴 프로그램이 약 3개였고요. 또 5개의 파일럿 프로그램에 출연했지만 정규로 이제 진출이 된 거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또 쟁쟁한 예능인이죠. 박명수 씨, 전현무 씨와 함께한 프로그램에는 굉장히 기대를 모았으나 시청률이 저조해서 12회 만에 종영이 됐습니다.
사실 노홍철 씨의 인생작은 무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도에서 뭐 도라이부터 그리고 또 긍정왕 여러 가지의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렇다 할 만한 차기작이 없어서 좀 아쉬움을 남기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시 이제 일각에서는 노홍철 씨가 재기를 위해서 다시 무한도전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좀 많았다고 합니다. 네, 사실 무도는 원년 멤버가 3인이 있습니다. 유재석, 정영돈, 노홍철. 이 세 사람이 프로그램 시작 때부터 했던 유일한 3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무도를 잘 알고 그 어떤 그 케미에 대해서도 노홍철 씨가 투입이 되면 활성화될 거라 이런 이제 팬들의 바람인데 그거는 그 팬들의 바람일 뿐이고 실제로 지난 6월에 그 PD가 무도 PD가 노홍철 복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 달 후인 지난 1일 날 또 유재석 씨가 노홍철 또 복귀와 관련돼서 당시에 배정남 고정 논란이 있을 텐데 그때도 복귀는 안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무도에 복귀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노홍철 씨가 복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백설공주 7난장에서 난장이 하나 오려서 저쪽에 제크와 콩나물 갖다 놓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맞지 않은 거에 넣고 자꾸 여기다 하니까 그림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저는 그냥 제자리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저 이거 주변에 물어보니까요. 그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밝으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TV에서 쟤는 저렇게 밝을까라는 생각. 예전에는 그런 캐릭터가 먹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캐릭터가 뭔가 나의 입장을 대변 못 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사회가 뭔가 각박해지고 약간 우울해지고 안 좋은 거죠. 약간 그런 거에 지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런 캐릭터에 이입할 수도 있고 사랑스러울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입이 전혀 안 된다는 거니까. 삐뚤어지고 독설을 날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런 캐릭터가 좋다는 거예요. 더. 아니 근데 그 노홍철 씨가 한번 사건이 없이 그냥 쭉 갔더라면 그 캐릭터가 유지가 됐을 텐데 이게 한번 쉼표를 찍으니까 사실 그 다시 시작하는 거는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계속 연장선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노홍철 씨 컨셉이 뭐였냐면 과거에 또 데뷔할 때도 그랬고 처음 만나는 예를 들면 그냥 무조건 기자 형님, 저 기자 형님 뭐 예를 들면 PD도 뭐 PD 형님 몰라도 이런 그 본인의 자신감이 노홍철의 기반이었는데 그 일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자신감이 좀 사라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노홍철의 그 색깔에 대한 동력을 잃었다. 그걸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에서 활성화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무도에도 들어가도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활력 있게 하지 못하면 멤버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준다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노홍철 씨랑 가끔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데 노홍철 씨 성격 자체가 좀 내성적인 면이 있어요. 낯가림도 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도에서 봤던 그 도라이 같은 컨셉은 정말 방송용 컨셉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컨셉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유재석이라는 그 중심이 되는 MC가 이제 조절을 다 해주고 캐릭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마음껏 그 안에서 놀 수가 있는데 혼자 떨어져 나와서 뭔가를 책임을 지고 나서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 사실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참 다행스러운 건 남들이 안 하고 있는 방향을 먼저 조금씩 앞서 나간다라는 느낌이어서 조금 트렌드가 다시 돌아오면 노홍철만의 색깔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동의하는 게 저 같이 한번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인테리어 방송에 같이 이제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되게 조심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이렇게 내뱉고 던지고 해도 되는데 조금 위축되어 있는 느낌이 저로서 같이 방송하니까 이게 조금 더 느껴지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뭐 노홍철 씨가 예전에 그 도라의 매력을 보여주지 않는다, 무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부진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인생사 모두를 숫자나 이런 걸로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이 선택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약간 뭐 책이나 직업이나 동물 예능, 음악 예능 이런 것들을 보면 기존에 자신이 시도하지 않았던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좀 더 넓은 방향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실패했다, 굳이 이렇게 뭐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재기 성공한 스타들도 있습니다. 이수근 씨, 강호동 씨인데요. 나영석 PD를 다시 만나면서 이렇게까지 웃길 수 있구나. 이 자리에도 대단한 분이 계시죠. 빛의 아이콘에서 지금 재기의 아이콘 이상민의 날이네요. 성공 비법은 어디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건 정답이에요. 왜냐면
이거 편집해달라고 할 거. 네, 그들에게 걸었던 기대가 커서 그런가요? 생각보다 복귀 성적이 좋지 않았던 스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어려움을 딛고 재기에 성공한 스타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수근 씨 예로 한번 들게요. 2013년 불법 도박으로 무리를 일으킨 뒤에 약 2년간의 자숙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복귀를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복귀하고 몇 개의 프로그램에서는 성적이 좀 좋지 않았었어요. 크게 이슈도 되지 않았고 이전만큼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1박 2일을 함께했던 나영석 PD를 다시 만나면서 신서유기에서 정말 와 이렇게까지 웃길 수 있구나 라는 정말 재간둥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같은 프로그램에서 또 한 번 성공적으로 복귀에 성공한 스타가 한 명 더 있죠. 바로 강호동 씨인데요. 지난 2011년에 탈세 혐의로 감정 은퇴 선언 기자회견까지 했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로 복귀를 하지 않아서 좀 의아한 시선이 있었는데 복귀 후에 한 3년 정도 이렇다 할 뭔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박 2일에서 이제 호흡을 맞췄다는 그 나영석 PD님의 호를 받고 신서유기에 출연하면서 감을 되찾고 요즘 시대의 흐름에 맞는 약간의 그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이후에는 아는 형님, 뭐 한 끼 줍쇼 하는 프로그램마다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톡톡히 보여주고 있어서 복귀에 성공한 스타라고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상민 씨는 지금 강호동 씨, 이수근 씨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같이 프로그램 하면서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이분들을 생각하면은 하나 예능도 기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작진이 스타트 지점에서 이제 출연진을 다 세워놓고 이번 길은 비탈길입니다 라고 하면 비탈길에 맞는 기술을 선보여야 되고 이번 길은 아스팔트 길입니다 하면 아스팔트 길에 맞게 또 맞는 기술을 또 펼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작진이 만들어 놓은 것을 얼만큼 잘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빛낼 수 있느냐가 아무래도 방송인의 능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예능인이 아닌가 싶어요. 네, 어쨌든 또 재기에 성공한 또 한 명의 스타분이 계시죠. 그 도박으로 무리를 빚고 복귀한 스타가 또 한 명 있는데요. 뭐 요즘 승승장구하고 있는 분이죠. 양세형 씨. 양세형 씨는 되게 짧았어요. 6개월 만에 이제 스탠딩 코미디 쇼를 통해서 복귀를 했고 지금은 M본부 간판 예능에 출연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바로 개그맨 김준호 씨인데요. 사실 김준호 씨는 2009년 도박 논란 이후에 7개월간의 자숙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개콘으로 복귀를 했죠. 그리고 지금은 1박 2일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뭐 방송사에서 주는 대상도 한 적이 있죠. 또 한 분이 있는데 사실 복귀가 힘들다고 하는 얘기 중에 문제 중에 하나가 군대 문제거든요. 근데 군대 문제로서 이제 문제가 됐던 싸이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난을 받았지만 두 번째로 군입대를 하고 두 번의 군 생활을 끝내고 나왔을 때 거기 군 나오기 전에는 또 표창도 받고 그리고 나와서는 위문공연까지 갔단 말이에요. 정말로 다시 보기 싫었던 그 군대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남자들 입장에서도 군대 두 번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인정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까지 뜨면서 정말 뭐 재기 아이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또 재기에 성공한 또 대단한 분이 계시죠. 또 재기에 성공한 또 대단한 분이 계시죠. 뭐 아무래도 MC 이상민 씨를 저희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2012년에 음악의 신이라는 프로그램 복귀를 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거의 복귀가 힘든 연예인으로 대표적인 누가요? 정말 항상 거론됐었습니다. 정말 여러 연예인들 중에 룰라의 저주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정말로 그 프로그램 만나면서 이후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에 승승장구를 하셨고 그 프로그램에 보여줬던 그 빅더미에 앉은 그 왕년의 스타의 모습이 그러니까 정말로 5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2012년부터 17년이 지났는데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성실하게 이걸 진정성의 아이콘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복귀를 할 때. 이상민 씨는 저희 동네에서 그냥 저 방송하는 거 알고 그래 그러면 그
김상민이는 어때? 김상민이는 어때? 막 이러면서 그 한 60대 되시는 맞아요, 할머니들도 맞아요. 물어봐요. 그 김상민이는 내가 참 좋아해. 그럼 왜냐면 그 성실하게 사람이 빚을 갚잖아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알고 계시죠. 오히려 이상민이야 이름보다 빚 갚는 이미지가 더 잘 기록되고 있는 그런 거라서 그게 꾸준했던 게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최근에 그 설문조사에서 이상민 씨가 예능 방송인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하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상민의 날이네요. 네, 어쨌든 뭐 빛의 아이콘에서 지금 재기 아이콘으로 좀 떠오르고 계신데 그 성공 비법은 어디에 계신지. 아니요, 저 사실 그 힘들 때의 그 힘듦이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힘듦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작은 고마움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작은 어떤 내 스스로의 어떤 작은 실수라도 하기 싫고 지금의 이 감사함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심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힘들었던 그 힘듦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이 고마운 이 환경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마운 거, 잃기 싫은, 지금 상황을 너무나 잃기 싫고 간직하고 싶은 그 마음에 너무 애절하고 절실한 거죠. 제가 옆에서 이제 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우리 선배는 뵀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상민 씨의 복귀, 성공적인 복귀가 저는 그거 같아요. 좀 성실하시고 좀 겸손하시고 항상 꾸준하시고. 왜냐면 보면은 힘들어도 힘들다는 내색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친하진 않지만 좀 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친하진 않지만 이게 뭔가 좀 믿음직스러운 그런 면이 좀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비바람이 와도 좀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기회 어떠세요? 뭔가 기류가 달라진다. 아니 그래서 대중들도 사실 이걸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이 사랑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안 돼. 약간 뭐 사실 뭐 열심히 안 하는 연예인이 어디 있고 그럼요. 이 정도로 복귀하기 위해서 진중하지 않은 연예인은 또 어디 있겠어요. 네. 근데 약간 저는 이상민 씨의 재기 성공의 비결은 약간 대중들이 이입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불쌍해. 내 알바 아니야가 아니라 약간 되게 노력하는 모습이 내가 노력했던 거에 약간 이입이 되고 뭐 이러면서 남 일 같지 않고 도와주고 싶고 뭐 이런 포인트가 별로 다른 연예인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상민 씨한테는 그게 맞아 딱 떨어진 것 같아요. 곽정은 씨 말처럼 예전에는 성공한 사례들만 있었잖아요. 근데 요 근래에는 성공하고 나서 재기한 사례들이 사실 드물다 보니까 이상민 씨를 보면서 힘도 되고 위안도 되고 이런 코드가 대중들하고 이렇게 딱 혼혈일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성공적인 복귀를 위해서는 자숙 기간에 뭘 하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혹시 또 뭐 어떤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는 게 좀 있을까요? 사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팬들이 뭐 군대 간다 할 정도로 굉장히 텀을 많이 갖고 나오는데 사실 재작년에 앨범 내기 전에 지금의 회사 다른 회사에 있었을 때 자동으로 활동을 한 2년 정도를 거의 못했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가지고 뭐 직원분들도 많이 안 계시고 이래버리는 바람에 근데 그동안 이 시기를 좀 탓하기보다는 좀 예능 같은 것도 더 챙겨보고 오히려 뭐 여행도 다니고 곡도 더 쓰고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말했을 때 트렌드 이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잖아요. 다시 복귀를 원하는 분들은 그 쉬는 시간에 자기 개발 중요하지만 그 자기 개발 중에 하나가 바로 트렌드를 꼭 챙겨야 되는 걸 텐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복귀를 원하는 자숙의 기간 중에 있는 스타들은 모든 예능들을 다 섭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렌드를 잃지 않고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일까 해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개발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스타들이 성공적인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지만 어떤 작품을 고르느냐가 가장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이병헌 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2014년 사생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복귀를 할까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주목을 했었는데 2015년 영화 협력 칼의 기억으로 복귀를 했어요. 근데 영화가 잘 되고 못 되는 데는 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흥행에는 실패를 했었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온 영화가 내부자들이었습니다. 거기서는 7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역시 이병헌 연기로는 비판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그것이 결론이 되면서 정말 복귀를 제대로 한 케이스가 되겠죠. 네. 사실 그 내부자들의 그 캐릭터 안상구 이거는 뭐 이병헌 씨가 아니면 누가 하랴 할 정도로 완벽하게 연기를 너무 훌륭하게 잘했고 이 영화로 청룡영화사에서 나무주연상을 타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었습니다. 작품하고 캐릭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병헌 씨 성공했죠. 성공했는데 사실 이병헌 씨 스캔들이 꽤 흔치 않은 강도 높은 스캔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병헌 씨는 찍던 영화를 뭐 스톱하거나 뭐 활동을 정지하지를 않습니다. 계속 촬영을 해서 좀 멘탈 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지 간에 연기 실력 본인의 본업으로 뭐 스캔들을 이겨낸 좀 특별한 케이스였죠. 뭐 얼마 전에 뭐 기자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에다노크라는 그 외국 배우 얘기를 하면서 아, 이런 배우가 한국에 있을까? 뭐라는 생각이 했었는데 다들 이병헌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연기 하나로 좀 스캔들을 이긴 특별한 케이스 같아요. 대중의 입맛이라는 게 참 어디로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약간 뭐 나에 대한 호감이 49다 혹은 비호감이 51이다 혹은 반대로 51대 49다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근데 호감이 51인 것과 호감이 49인 것과 결국 이 약간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결국 확 결과가치가 바뀌어버리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예측 불가능한 복불복 게임 같은 거기 때문에 어떤 캐릭터를 하면은 먹히겠지 뭐 이렇게 예측하는 것도 되게 섣부른 판단일 수 있는 거죠. 스타들이 복귀를 할 때마다 찬반 의견이 많아서 그야말로 복귀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옳은 복귀란 존재할까요? 뭐 옳은 복귀라는 그 해법이 실은 없지 않을까 아니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옳은 복귀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 아까 자숙기간과도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뭐 옳은 복귀가 있으면 실수를 해도 결국 그 옳은 복귀의 루트를 따르면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실수가 더 가볍게 될 수도 그러니까 넘을 수 있는 산같이 돼버리니까 저는 옳은 복귀의 루트를 정해놓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회가 절대 오지 않는 건 아니지만 기회가 그렇게 쉽게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그럼 뭔가 실수를 애당초 하지 않지 않을까. 아무래도 진심 어린 반성 이런 게 정말로 선행되어야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진심 어린 반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사실 좀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연기할 수 있잖아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면 진심 어린 반성일까요? 모두들 자숙을 했다라고 나오지만 사실 그 속마음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연예 산업을 둘러싸고 뭐 옳다 그르다라는 잣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거 자체가 그냥 의미 없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사실 방송에 복귀를 두고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막상 방송이 딱 열어졌을 때 성공과 실패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냥 성공하면 뭐 사람들이 많이 보면 아 복귀 성공했구나 이거고 안 됐으면 그 방송이 안 되면 역시 예전에 그런 것 때문에 저 방송도 안 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성공의 척도는 어디 결과에 있다. 없을 것 같아요. 결과의 호감으로. 어쨌든 가장 이상적인 복귀는 대중들이 기다리다 소환을 하는 복귀인데 사실 소환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타이밍이 방송 관계자들과 타이밍이 딱 맞아야 되거든요. 참 그런 거 보면 이 컴백 성공이라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원하는 대중 그리고 뭐 준비된 스타 그리고 총대를 매는 관계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프로그램을 복귀하기 이전에 이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그 기준 자체가 명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프로그램을 뭐 선정할 때 내가 궁금하거나 내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울 게 있거나라는 건 적어도 따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하면 시청자도 궁금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배울 게 있다면 왜냐면 요즘은 사실은 뭐 방송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도 많고 정보 뭐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어떤 그 선정을 하면 조금 그 프로그램 안에서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출연자가 집중하지 않으면 시청자도 집중하기 힘든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뭐 결국 하나의 상품이라고 본인을 인식하면 저는 좀 더 내려놓을 수 있고 좀 더 제대로 된 이제 작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이걸 잘했으니까 라는 방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지금 정말로 대중
어쩌면 나를 싫어할 수도 있는 대중을 반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변한 세상 또 변한 트렌드, 변한 대중의 입맛을 맞추려고 열심히 좀 노력을 한다면 좀 뭐 지은 죄는 있으나 복귀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세상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맹자가 이런 말을 했죠.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처럼 스타들도 내가 한 행동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더 솔깃하고 뜨거운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